3개월이면 중국 전체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군부의 야심찬 계획과는 상반되게도 일본군은 상해 점령에만 3개월의 시간을 쏟아부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와중에 발생한 사상자만 약 10만여 명. 이게 뭐 영국 같은 나라처럼 그 나라 현지 용병들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본토에서 데려온 일본 국민, 일본 젊은이들만 순도 100%로 갈아버린 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아픈 상당한 출혈이었죠. 사실상 이 시점에서 이미 유의미한 이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진 형국이었어요. 하지만 상식대로 움직이면 일본군이 아니죠. 이쯤에서라도 멈췄으면 모르겠는데 일본은 기어코 이를 계속 크게 벌려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을 스스로 걷어차버립니다. 예상보다 큰 저항에 지칠 대로 지친 일본군이 상해에 이어 국민정부의 수도 남경까지 진격! 1937년 12월 17일 남경에 입성한 뒤 이성을 잃고 추악한 화풀이를 저질러버린 것이었지요. 이른바 남경 대학살. 무정부 상태가 된 남경에서 6주 동안 수십만의 민간인들과 패잔병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학살을 벌인 참혹한 전쟁 범죄였습니다. 정확히 집계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그저 화풀이로 재미로 사육당했고 장강은 이렇게 희생된 시체들로 가득 차 피로 물들었죠. 그리고 전쟁은 이 시점에서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한 개삭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장개석과 국민정부는 마지막 한 명까지 목숨 바쳐 중국을 지키겠다라며 수도를 중경으로 이전, 무한의 군사령부를 둔 뒤 본격적인 체력 싸움에 돌입했고 일본군은 이렇게 된 거 국민정부와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라며 장개석 정권을 아예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반하장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어요. 그렇게 일본은 이듬해 국가총동원법을 어거지로 통과, 조선인과 대만인 지원병의 모집을 개시하며 병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한편 내륙에서 버티는 국민당군을 필사적으로 추격했습니다. 그 결과 1938년 말 산서성 일대와 광주 그리고 국민정부의 전진기지였던 무한을 함락시키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장개석은 모든 주요 도시들을 잃었음에도 사천과 운남만 지키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 라며 임시수도 중경에서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장개석은 10년이든 20년이든 끝까지 버틴다는 각오였어서 몇 년 뒤에 소련처럼 남아있던 자본과 기업, 민간인 50만 명 등 모든 역량을 통째로 이동시킨 뒤였고요. 이거 끝이 나긴 하나? 일본은 어떻게든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제는 중국의 내부 분열을 유도합니다. 장개석 이제 끝났어.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붙어.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미 우리 집 들어와 다 때려 부수고 학살까지 저지른 놈들한테 뭘 믿고 붙습니까? 이미 회유를 해서 어떻게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결사항전 과정에서 장개석의 권위는 오히려 점점 더 높아져서 남아있는 군벌 세력들도 이제는 딴맘 안 품고 오로지 반일 충성 모드로 돌입해 있었거든요. 다 삼킬 수도 도로 뱉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이미 저질러 놓긴 했는데 얻는 건 아무것도 없이 결국 공멸하는 모양새였지요. 일본의 계략과는 달리 중국의 항일 전선은 별다른 동요 없이 유지됐습니다만 이게 또 마냥 공허한 외침은 아니었던 게 실제로 여기 넘어간 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국민당의 거물 한 명이 결국 배신을 때리는데 그게 다름 아닌 왕정위였지요. 지난 내전 기간 동안 이미 장개석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던 왕정위가 국민당의 절대 항전 계획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 장개석의 국공합작을 핑계로 들어 1938년 말 일본에 붙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만주국 때 그랬던 것처럼 이미 화북과 상해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각지의 괴뢰 정권들을 수립하는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시전하고 있었는데요. 국민당의 핵심 인물이자 장개석급 거물이었던 왕정위를 포섭하여 점령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괴뢰 정부를 세운 뒤 얘들이랑 종전협상 맺고 전쟁 심하이 칠 생각이었죠. 여기다 국민당의 충성을 맹세했던 공산당도 막상 하라는 항의를
말은 안 하고 지그들 이득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 난리통을 오히려 세력 확장의 기회로 여기고 연안에서 이름만 바꾼 독자 정권을 수립, 일본군과의 교전을 최대한 회피하며 국민당의 파이를 야금야금 뺏어먹는 데 몰두했어요. 이처럼 깝깝한 현실이었지만 장개석은 무너지지 않고 침착하게 항일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한간 척결과 내부 단속을 더 강화하는 한편 공산당에게 배운 유격전 교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일본군의 출혈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어요. 일본군은 국민정부의 임시수도 중경에 폭격을 가하고 내륙 지방까지 꾸역꾸역 진격했지만 주요 도시와 해안, 평야지대라면 몰라도 내륙의 산악지대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일본 측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었지요. 또한 장개석은 일본의 통제하에 들어간 동부 해안지대를 피해 서쪽 내륙 지역과 동남아시아 방면에서 무기와 물자를 공급받고 있었는데요. 신강을 통해서는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소련의 물자를, 운남성을 통해서는 영국령 인도와 버마에서 들어오는 물자를, 남부 해안을 통해서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들어오는 물자를 수입해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인도차이나 루트까지는 어떻게 견제가 가능했다지만 내륙으로 들어오는 물자는 일본군의 능력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중국 침략은 무한한 수렁에 빠져들었고 이제는 사실상 공수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3개월 컷하겠다던 전쟁은 2년을 끌어 이미 1939년 150만에 달하는 거대한 군대를 오로지 현상 유지하는 데만 소모하는 상황이었죠. 뭐라도 기막힌 수가 없으면 상황을 반전시키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 슬슬 국제사회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서구 열강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기든 중국이 이기든 상관없거든요. 그저 중국 시장에 물건만 잘 팔아먹으면 자기네들 조계지랑 이권만 유지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얘들이 화북으로 만족 못하고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와. 거기다 사태를 자꾸 키우기만 했지 끝낼 능력은 없는 것 같아. 이러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나 기존의 일본을 밀어주고 웬만한 건 다 눈 감고 넘어가주던 영국과 미국이 이쯤 했으면 됐으니까 슬슬 심하이 쳐라 라면서 장개석 국민정부에 대한 물자 지원을 늘리는 등 압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다 매몰 비용이죠. 중국 대륙 다 헤집어 놓고 자국 청년들까지 다 갈아넣고 이제 와서 어떻게 빼. 다급해진 일본은 여론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뭐라도 좀 일단락을 내기 위해 더더욱 무리수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북경과 남경을 잇는 요충지인 서주를 점령, 내륙까지 더 깊숙이 들어가고 이어서 프랑스의 앞마당인 해남도를 공격해서 국민당의 주요 보급 루트를 차단시켜버려요. 이러니 영국과 미국은 물론 이젠 프랑스도 빡치죠. 그놈의 되도 않는 중국몽 때문에 다른 나라들 피해가 얼마입니까? 아니 이거 완전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어. 열강들 사이에서도 슬슬 일본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합니다. 다만 타이밍상 막상 뭐 행동에 나서기가 힘들었다는 거 왜겠습니까? 아 왜긴 왜야. 유럽 본토에서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미쳐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이어 1939년에는 폴란드까지 무너져 내린 상황이라 체코가 석자인 유럽 열강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본토 방비하는 것만으로도 기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본에겐 호재죠. 독일이랑은 이미 1936년에 방공협정 맺어 와서 사실상 우리 편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자기 편이 유럽에서 매드무비 찍고 있으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거기다 1940년에는 아예 프랑스까지 들어가서 함락을 시켜버리네. 자, 유럽 열강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때 익절하고 빠지느냐 아니면 받고 더 가느냐. 여태까지 그래왔듯 일본은 못 먹어도 고를 외칩니다. 고? 어디로? 아, 인도차이나로. 프랑스 지금 본진 털렸잖아요. 그렇게 일본은 독일의 토스를 받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25,000의 병력을 진주시키며 마침내 동남아시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답은 남쪽에 있다. 고착화돼버린 중국 전선의 타개를 위해 그보다 더 남쪽을 공략한다는 전략이었죠. 여기까지 발들였으면 선 시계 넘은 게 확실했습니다. 열강들 입장에서 중국까진 봐줬지만 동남아시아부터는 양보해주기 힘든 영역이었어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막부 시대 한창 일본이 쇄국하던 시절부터 이미 대양을 넘나들던 유럽 열강들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심지어 시베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우주 공산이나 마찬가지였던 수많은 지역들을 수백 년간 쪽쪽 잘 빨아먹고 있었지만
하지만 일본은 그딴 거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해야만 했거든요. 뭐 조선 산지투성인데다 여름엔 동남아시아, 겨울엔 시베리아라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쌀밖에는 뭐 뜯어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남양군도 영국이랑 미국이 1차 대전 끝나고 선심 쓰듯 던져준 건데 여기서 뭐 좀 해보려고 해도 너무 멀고 규모도 작아서 딱히 가성비가 안 나왔고요. 그나마 대만에서 설탕이나 고무 같은 거 좀 나오긴 했는데 이걸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인구, 무한한 식량, 풍부한 자원,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중국으로 밀고 들어간 건데 여기서 수렁에 빠져버렸으니 이제는 기존 열강들 거 뺏어오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었죠. 사실 그래서 북쪽의 시베리아도 한번 찔러봤는데 소련 육군이랑 한번 붙어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 이러면 남은 게 어딥니까? 해전으로 비벼볼 수 있는 남쪽이죠. 마침 일본 해군이 이 떡밥을 물어버리면서 일본의 행복회로는 점점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로 뭐 보여준 게 딱히 없는 터라 육군에 비해 찬밥 신세가 되어 있던 해군에게 지금 상황은 오히려 군부 내의 헤게모니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무엇보다 일단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프랑스랑 네덜란드는 독일에게 아예 점령당했고 영국도 본토 항공전 치르랴 북아프리카에서 싸우랴 바빠서 인도도 겨우 건사하는 지경이었어요. 거기다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미국도 아직은 상황을 관망하며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동남아시아로 치고 들어가면 잭팟 터뜨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동남아시아만 손에 넣는다며 석유와 고무 같은 천연 자원은 물론이고 버마를 통해 유입되는 물자도 차다 중국 전선에 큰 변화를 주고 장개석과 국민정부에 대한 킬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나가리 되는 모습을 목격한 영국과 네덜란드의 식민 정부들이 뒤늦게 전략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일본의 행복회로는 오버클럭으로다가 불가도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결국 일본은 1940년 9월 27일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 조약을 체결하며 마침내 영국과 네덜란드 등 동남아시아의 이권을 가진 모든 열강들을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지구 반대편의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동시에 피 터지게 싸우는 진정한 세계대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죠. 일본은 중국을 넘어 이제는 서구의 기성 열강들과 결전을 치르기 위해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새로운 명분을 제시한답시고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개념을 들고 나왔죠. 기존에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에 꼽살이 끼겠다며 타라 입구를 추구해왔던 일본이었으나 이제 와서 은근슬쩍 아시아끼리 뭉쳐야 한다 라며 말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에게 수백 년 지배받은 너희들을 같은 아시아 국가인 우리가 구해주러 가겠다 이거였어요. 히틀러가 주창한 레벤스라우, 무솔리니가 주창한 스파치오 비탈레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궤변이었으나 유럽에서 독일이 다 부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망상과 근자감이 극한까지 치달아 버린 거죠. 다만 일본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시점까지도 일본의 최중요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국 전선 유지에 필요한 전략 물자, 특히나 석유 수입량의 80%를 책임져주고 있었던 터라 다른 나라들이랑은 다 척져도 미국이랑은 잘 지내야 했거든요. 또한 물리적으로도 하와이와 필리핀을 거점으로 하는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버티고 있었다는 거. 일본이 미국의 허락 없이 동남아시아로 진공한다 그러면 바로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와 군사 행동이 시작될 게 뻔했습니다. 어떻게든 미국이랑 쇼부를 봐야만 한다. 지금껏 돌리고 있던 일본의 행복회로는 미국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만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놈의 미국을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될지 그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지요.